안녕하십니까. 리차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23일 목요일, 지금 현재 시각 12시 5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뒤에 가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후반에 플러스로 반전되는 뒷심까지 보였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은 견조하게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시장 참가자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강화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내성을 구축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마저도 생성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개인들의 매수 파워가 상당히 강해졌죠. 이것을 자금의 대이동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레이트 마니 무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 개인들의 일반 개인의 자산이 부동산 자산에서 금융시장 자산, 금융자산으로, 금융자산 중에서도 증권, 주식과 관련된 이런 자산 위주로 재편성되고 있다 하는 그런 대흐름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이 백용된다면 더욱더 낙관적인 무드가 지속될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갖게 되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이것저것 생각해 보면 너무 순탄해서 오히려 좀 이상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는 어느 정도 그 절정기를 지나서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것도 완벽하지도 않습니다. 경제 문제가 다소 심각할 수 있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느냐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 내부를 들여다봐도 사실 시장이 건강한 강세장이라고 했을 때는 시장 최고의 우량주 삼성전자류의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죠. 최근에 약간 주가가 미진한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된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전자류의 우량한 종목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즉 코로나 국면에서 완전히 탈피를 해서 경제 상황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국면,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연속적으로 대규모로 순매수하고 또 그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선물 지수의 베이시스라고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그것이 플러스로 반전되는 이른바 본격적인 강세장, 백오 대신에 반대 개념인 컨탱고 상황에 나와줘야 된다는 건데요. 아직은 그 단계에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이 힘을 내는 그런 아류 장세가 현재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분위기가 좋다 하더라도 무조건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고요.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이런 상황에 맞춰서 새롭게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시장의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새롭게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우리 기존 종목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또 새롭게 반드시 매수를 해둬야 된다라고 강조했던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오늘 또 탄력적으로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또 2차 전지와 관련돼서 황골 탈퇴하는 개념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 물론 삼성 S사이드 있지만 그것과 별도로 SKC를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현재 지금 우량 제약주 중에서 유한양행을 말씀드렸고요. 유한양행은 지금도 매수가 필요한 그런 상태. 47,000원 이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일정 부분 매수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현재 파미셀 말씀을 드리고 있죠. 21,000원 이하, 대략 한 25,000원 뭐 그 부근, 뭐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좀 매수해 둘 필요가 있겠다. 트레이딩 관점에서요. 이거는 램드 11이라고 하는 기울로드 사이언스의 현재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돼서 원료를 공급한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고 있죠. 독점적인 공급을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정도를 준비를 해서 향후 장세 변화에 어느 정도 대응을 좀 활용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러한 단순한 단기 대응에서뿐만 아니라 추세적인 변화와 관련돼서도 네이버나 또는 그 이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매수 보유 관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 상황과 함께 일단 코스닥을 보게 되면 몇몇 특정 종목, 그 중에서도 보면 중저가권에 있는 몇몇 종목, 잠깐 볼까요? 전파기지국, 소프트센, 특히 데이터 솔루션 같은, 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만원권 이하, 저가권에 있는 인기주들이 무더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설명드릴 필요가 있어서 따로 준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오늘의 스타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이제 네이버죠. 네이버가 한때 6% 넘게 올라갔다가 이제 십자방 일봉을 약간 오늘 중에 흔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자, 이 종목 여기서 그칠 종목이 아니다 하는 거죠. 매우 추세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한번 그 포인트를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봐야 되겠죠. 현재 일단 긍정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기존 150조 투자해서 90조, 즉 코로나19에 대비한 경기 부양, 초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놨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IT 관련 인기주들이 부각되는 그러한 호재로 작용됐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일단 기간산업, 뭐 40조 기간산업, 뭐 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큰 피해를 받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굴뚝산업 쪽입니다. 조선, 철강, 건설, 우리가 특히 할 만한 분야로 우리가 볼 영역은 통신 쪽인데 통신도 해당이 돼요. 거기에 수혜 대상 SK텔레콤이 또 LG 플러스 같은 또는 KT도 포함되어 있던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5G와 연결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미약합니다만은 현재 5G와 관련된 테마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정책 환경과 관련돼서 5G까지 연결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건데 오늘 일단은 중저가권에 있는 5G 관련주들이 몇 개 움직이죠. 대한광통신이나 또는 전파기지국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이 되는데 사실 이들 종목은 펀더멘털에 뒷받침이 되질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규적으로 편입해 놓은 그런 대상은 아니죠. 어쨌든 그런 것을 보면 뭔가의 가능성이 있는 것을 눈치를 챌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 안정 측면에 40조 원 정도를 투입한다는 건데요. 비우량 회사채를 매입한다고 그래요. CPO, 기보험도 매입을 한다고 하고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도 결국 현재 미국처럼 또 유럽처럼 또 일본처럼 한국식 양적 완화의 개념을 펼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식 양적 완화가 도입된다는 얘기. 워낙 한국판 뉴딜이라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양적 완화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약간 현재 간과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한국식 양적 완화예요.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간밤에 유가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대응 때문에 그런 것이 19.1%. 아직까지는 미약합니다. 6월물인데요. 13.78달러 수준입니다. 아직은 상당히 낮은 가격이죠. 이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아직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어쨌든 일단 반등이 나온 것은 호재로 작용됐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무르신 재무부 장관이 현재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아직은 락다운에 걸려있는, 즉 샷다운에 걸려있는 상태긴 하지만 늦어도 늦여름까지 금년 8월달, 9월달까지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호재로 작용이 돼서 이제 미국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보면 환율 시장이 안정돼 있죠. 의미가 있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40조 원에 해당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그런 정도로
시중에 비우량 회사채나 CP, 기업보험 등을 매수한다는 얘기는 돈을 뿌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발권용이 동원되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급락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은 1233원, 4원 정도 수준에서 상당히 안정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멈춰져 있는 5만 원 정도 안쪽에서 좀 멈춰져 있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입니다만은 최근 외국인들의 삼성전자에 대한 스탠스는 좀 바뀌었죠. 슬며슬며 현재 뭐 매도도 하지만 가끔마다 또 순매수도 하는 그런 모습. 어제 약 380억 원 정도 순매수했고요. 오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측면. 그리고 주변 증시 상황도 그게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미국도 또 현재 어디입니까? 일본도 반등에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오늘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다고 하지만 매도가 그렇게 크지 않죠. 아마도 오늘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 긍정적이고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 우상단에 있는 차트는 현재 원달러 차트입니다. 현재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최근의 환율의 동향인데요. 약간은 불안한 측면이 남아있기만 전반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밑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반도체 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급등을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최근 3일 동안 또 음봉이 나왔죠. 아마도 약간은 불안한 측면도 남아있어서 아직 그것이 우리 증시에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등 나온 그 자체는 일단 긍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악재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죠. 미국의 확진자가 다시 또 급증을 했어요. 4만 명 늘었다고 하죠. 악재로 작용되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도합 84만. 조만간에 지금 미국만 100만 명이 될 태세입니다. 또 미국판 질병통제관리본부인가요? CDC라고 합니다. CDC. 그래서 현재 이 코로나 사태가 올 겨울에 다시 한번 유행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약간 걱정이 되죠. 또 우리나라 1분기 코로나 쇼크 때문에 GDP가 마이너스 1.4%인데 아마 2분기는 더 클 겁니다. 아마 두 자릿수 때 격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거고. 그리고 대북 리스크, 김정은 문제가 아직 남아있죠. 어떻게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고요. 또 시장 내부에 부정적인 요인도 있죠. 어쨌든 현재 반등 분위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외국인들은 여전히 계속 매도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나스닥 선물이 오늘 하루만 본다 하더라도 좀 현재 들락날락하면서 다소 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태. 현재 마이너스 49, 한때 플러스가 나오겠지만 현재 마이너스 49포인트로서 비교적 큰 폭으로 내려가는 장중에 흔들리면서 내려가는 모습도 이제 부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이제 요번 주까지 올라가면 양봉이 만들어지면 5주 연속 양봉이 만들어진다는 건데 사실 그 상태로 좀 기술적인 부담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이 다소 걸립니다. 계속 베이시스인데요. 선물지수와 코스피 200 지수와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하는데 정상적인 강세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베이시스 플러스로 나와야 된다는 건데 현재 그렇지 못하고 계속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 벌써 3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직까지는 약세장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현재 최근 약간 마이너스 1.0 정도 수준으로까지 다시 벌어진 상태, 현재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말이죠. 그것이 다소 부담이 좀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지수 상황은 분위기와는 달리, 겉에서 보이는 분위기와는 달리 다소 좀 부담이 현재 좀 잠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물론 지금 당장 뭐 크게 무너진다든가 할 위험성, 하방 리스크라고 하죠. 그런 위험성은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지수의 부담은 좀 약간 있는 상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분위기가 좋다고 해서 무턱대고 지수와 연관돼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 가령 오늘 같은 경우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면서 매수할 거는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현재 전파기주국이나 또 로보 뭐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을 추격해서 매수할 일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종목을 이리저리 바꿔봐야 오늘 같은 경우 더욱더 별 큰 소득이 없는 그럴 소득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중저가 인기주 특징과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잠깐 그들 종목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로보로보라는 종목이요. 전파기주가 5G와 관련되어 있죠. 소프트센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이거는 약간 좀 원격 진료와 관련된 그런 거고 데이터 솔루션 이런 것도 그렇고요. 이거 빅데이터 쪽입니다. 대한광통신 5G 쪽이고요. JMT 같은 종목은 TFT LCD 쪽. 저 오픈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런 로봇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이들 종목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중저가권에 있는 인기주들이 갑작스럽게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현재 5천원권, 5천원 정도 내외, 전체적으로 10,000원 이하에 있는 대부분 또 기술주들이에요. 바이오주보다는 기술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급등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또 대량 거래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정보를 보면 주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적이 아주 좋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주가 현재 수준을 보면 펀더멘털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결코 낮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떤 테마나 분위기 때문에 갑자기 부각됐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급등주의 그겁니다. 정부에 보는 한국판 뉴딜과 관련돼서 원격 진료나 빅데이터나 로봇이나 5G 등을 강조를 했는데 그와 관련된 종목들 그 중에서도 5G는 우량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량주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부각되지 않은 현재 원격 진료나 빅데이터 로봇 관련주들이 부각됐다는 거고요. 자, 5G 중에서도 보면 재밌습니다. 5G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우량 고가주는 뭐 그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RFHS나 OE솔루션이나 또는 이노와이어나 또는 KMW 같은 종목들이 우량주입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탄력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중저가권에 있는 전파기중기나 또는 대한광통신이나 주가가 3,000원, 4,000원대에 있는 종목들이 오늘 떴단 말이죠. 여기서 그 해답의 일단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단기 매매 차원에서 특히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일반 개인들의 참여도가 상당히 높아졌는데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의 매수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장기 우량주를 투자하는 그런 개념의 근본적인 머니 부부에 해당되는 장기 우량 투자 관점의 자금이 들어오는가 반면에 기존부터 계속 있었던 단기 매매 쏠림 현상, 단기 매매 쪽으로 그, 뭡니까 집중을 하는 그런 매매 대금이 이쪽 중저가권에 있는 대형주가 아니라 인기주로 쏠렸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의 매수 파워가 상당히 강해졌고 투자 심리도 강해진 만큼 우리와 연관해서 본다면 이렇게 응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보면 SAP 반도체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테스나나 또는 뭐 리르모음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약간 비싼 종목들은 주가 탄력이 네페스도 마찬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같은 값이면 다홍심을 똑같이 우량하고 전망이 박다라고 했을 때 지금과 같이 일반 개인들이 대거 참여하고 그들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했을 때에는 고가 우량주지만 SAP 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 수급이나 분위기를 봤을 때. 그래서 똑같이 SAP 반도체나 넷플릭스를 매수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SAP 반도체가 조금 더 괜찮다. 기대할 수 있다는 조만간에 SAP 반도체 6,000원을 넘어가면 그러면 7,000원, 8,000원 우리가 소기에 목표했던 금융 목표가가 최소한 7,000원인데요. 7,000원 내지 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거기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봤을 때 그런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불편한 것은 이제 이들 쪽이 다소 무차별적으로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과열 신호이거든요. 그것과 관련돼서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개인 파워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관점에 S&P 반도체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도 뭐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관찰 대상으로 한미 반도체나 똑같은 반도체 중에서요. LOT 백큐ම් 같은 종목들도 10,000원 이하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이들 종목도 같이 볼 수 있다 하는 정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네이버인데요. 아주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왕이면 네이버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모습. 사실 17만원 정도 그 안쪽에서 매수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 기회가 충분히 있었고요. 지금 19만원대까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우량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모멘텀이 있죠. 현재 작년 12월달, 작년 4분기 실적은 저조하게 나왔습니다만, 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현재 1분기 실적이 뭐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입니다. 현재 뭐 매출은 뭐 크게 매출도 14.6%, 영업이익이 2,215억 원이 나오는데 7.4% 정도 나왔다는 건데 얼핏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의미심장하다는 것이, 왜냐하면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주 수입인 광고 수입이 크게 부진하기 때문에 거의 16% 가깝게 광고 수입이 줄었거든요. 그것을 다른 부분이 메꿔줬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온라인 쇼핑입니다. 온라인 쇼핑 쪽이 12%나 급신장을 했다는 것이고요. 기타 다른 부분, 뭐 현재 웹툰이나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또 네이버 패드이고요. 잠깐 볼까요? 저 언택트 시대,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비대면과 관련된 서비스가 지금 그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과 관련돼서 지금 현재 웹툰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잠깐 보세요. 현재 매출이 554억 원입니다. 거의 작년 동기 대비 60% 가깝게 급심장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1분기 거거든요. 2분기는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 추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죠.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거래 5조를 돌파했고요. 거래 대금, 이미 그렇게 됐고요. 이것을 매출로 인식하는 것은 1480, 이것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49%나. 작년 동기 대비 현재 신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본격적으로 현재 이 네이버도 핀테크의 한가운데 들어서서 중심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사업 스마트 채널, 이건 또 하나의 광고 채널이 되고요. 핀테크 종합금융 서비스 업체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중심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볼 때 2020년 금년입니다. 뭐 내년도 더 좋지만 어쨌든 금년만 보더라도 매출은 뭐 크게 증가되지, 이 정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조, 네, 7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그 전에 한 4월 초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당시의 예상 영업이익 규모는 8,200억 원 정도로 그렇게 예상했던 건데 지금 더 나올 것 같아요. 8,700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 23% 이상 신장할 것으로. 내년도는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한 2020년도 EPS 주당 수익은 7,0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이것도 6,400원 정도 10% 업된 거고요. 곱하기 40배 하면 28만 원 정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는 건데 문제가 있죠. 28만 원 너무 많고요. 대략 한 27만 원 정도 약간 하향에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오늘 최근에 단기주로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쫓아가면서 매수할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9만 원 이상에서 쫓아가는 것은 다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는 한 신규로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조정을 좀 기다렸다가 18만 5천 원 이하, 18만 원 근처만 더 좋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갖고 계신 분들은 그와 관계없이 계속 보유하면 되고요. 샀다 팔았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런 종목이 전혀 아닙니다. 이 종목은 우량주, 삼성전자와 같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정도로 아주 길게 볼 건 아니지만 최소한 1년 이상 갖고 있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네이버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네이버와 비슷한 맥락이 있는 종목,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있죠. 카카오도 비슷한 맥락이고요. 비슷해요. 웹툰도 있고요. 광고 수입도 있고요. 또 온라인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커머스 사업과 관련된 상당한 비전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외에 NC소프트,
NC소프트도 있고요. 그리고 NC소프트 이게 이제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 그리고 J컨텐트리 같은 콘텐츠 업체들도 비슷한 맥락에 있는 언택트 시대의 수혜 대상이 된다 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 TV. 근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복잡해지잖아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종목 한 종목 내지 조금 넓힌다면 카카오 정도 두 종목 그런 정도에서 대상을 골라서 선택하시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적인 장기 수익률을 추구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적합한 그런 선택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황은 뭐 전반적으로 뭐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장이 회복되는 그런 상태는 아직은 아니고 여전히 변수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목 간 구성, 이 포트폴리오 구성도 잘 해야 되고요. 또 단기 종목은 철저하게 단기로 트레이딩을 좀 해줄 필요 있는 다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세심한 그러한 그 세심한 전략을 구사를 하고 또 현재 세심하게 보살펴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현재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그 상황임을 잘 감안해서 시장에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